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하남에 거주 중인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바로 제 형님 때문이에요. 결혼하면 누구나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길 바라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들어온 순간 제가 원하던 바람을 모두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는데 형님이 저를 들들 볶으며 되지도 않은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얄미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다행히 이런 제 마음을 어머님이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형님을 따끔하게 혼내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복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이번 기회를 빌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항상 존경하고 최고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멋진 우리 어머님이 형님을 어떻게 혼내주셨는지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3살 차이 나는 형님이 한 명 있습니다. 위로 3살이 아닌 아래로 3살. 저보다 어린 형님이죠. 저랑 남편이 먼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아주버님이 결혼하셨어요. 이때 형님의 나이를 듣고 나보다 어려서 조금 당황했지만 어쨌거나 손윗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예의 차리며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형님이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왔을 때만 해도 이미지 관리한다고 얌전한 척 착한 척을 해댔어요. 어머님 말씀에 그저 호호호호 방긋방긋 웃었고 제게도 편하게 대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지만 편하게 동서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그럼요. 곧 있으면 한가족 될 텐데 편하게 부르세요. 3살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 많은 동서한테 말 놓는 건 조금 불편하고 우리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존대하는 건 어떨까요? 존대는 하되 허물 없이 편한 형님, 동서지간으로 지내고 싶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지 관리한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형님이지만 깍듯하게 모실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먼저 윗사람 아랫사람을 떠나 나이 차이 나는 게 걸린다면서 서로 편하게 지내는 건 어떠냐고 하길래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를 배려한 게 아니라 본인 좋으려고 꺼낸 말이었습니다. 슬슬 본색을 드러낸 건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였습니다. 동서 나왔어. 음식 준비는 거의 다 한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했네. 네, 어머님하고 같이 했어요. 세상에, 동서 손 빠르다. 이 정도면 나 없어도 잘하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마음 편하게 맡겨도 되겠다. 그래도 되죠? 네? 아니, 알다시피 나는 일이 워낙 바쁘잖아요. 동서는 나보다 퇴근 시간도 빠르고 자율근무로 출퇴근이 자유롭잖아. 반면에 나는 야근을 달고 사니 이런 건 동서가 책임지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아예 동서가 맡아서 전담하면 나는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일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난 동서만큼 이렇게 잘 만들지도 못해요. 음식 냄새도 오래 맡는 거 안 좋아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동서가 맡아서 준비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저 혼자 맡아서 하는 건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나보다 동서, 솜씨가 더 좋고 시간도 많잖아요. 우리 조은 형님 동서 사이로 지내기로 했으니까 부탁 좀 할게요. 대신 다른 건 내가 더 신경 쓸 테니까 음식 준비하는 것만 부탁해요. 아니,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음식 만드는 줄 아냐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야근하는지 알게 뭐예요. 형님은 이런 식으로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을 제게 다 떠넘겼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마지막에는 사이좋은 형님 동서관계로 지내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한 사람이 힘들면 나머지 한 사람이 메꿔주는 미덕도 있어야 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다 떠넘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위아래 없이 어디서 시비 거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형님,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저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다 해요? 정확히 말하면 혼자는 아니지. 어머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집에 며느리가 둘인데 어떻게 매번 저랑 어머님이 음식 준비하냐고요. 어머, 동서, 나 조금 당황스러울라 그래요? 음식 준비하기 싫어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같이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따지는 거 맞잖아요.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일 때문에 바빠서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고? 누구는 뭐 마음이 편한 줄 알아요? 나도 동서하고 어머니께 다 맡겨서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걸로 미안한 마음 표현하잖아요. 어머님하고 동서한테 선물로 자주 주고. 어머님하고 제게 진짜 미안해서 선물을 챙겨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형님은 종종 어머님과 제게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기분이 나쁜 게 어머님은 화장품이며 건강식품이며 뭐며 잘 챙겨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증정품으로 딸려오는 작은 사이즈의 화장품을 줬습니다. 진짜 누구를 바보로 하나. 증정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온갖 생색을 다 내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라는 식이었어요. 괜히 치사하게 나는 왜 증정품이냐 따지고 싶지 않아서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됐다고 어머니께 다 드리곤 했어요.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주는 선물 별로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형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게 제 선물 아니잖아요. 어머님 드릴 선물 사면서 딸려온 증정품이었지. 형님이 준 선물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다 어머님 드렸거든요. 어머, 웃겨 정말. 아니, 준 게 어디예요? 증정품은 뭐 화장품도 아닌가? 말만 증정품이지 똑같은 성분의 화장품이잖아요. 증정품이건 뭐건 챙겨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지금 증정품 줬다고 따지는 거예요? 막말로 안 준 것보다는 낫잖아요. 다른 집 형님들은 국물도 없어요. 뭐 하나 챙겨주는 거 없이 그저 부려먹는다고요. 나는 그래도 생각해서 챙겨준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기분이 별로네. 동서, 요즘 나한테 불만이 많은가 본데 이런 태도 되게 거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미안해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어머님 거 드리면서 얘따 받으라는 식? 저도 싫거든요. 그냥 앞으로 증정품이든 뭐든 챙겨주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이 정 미안하면 같이 음식 준비하자고요. 형님 이 집안 맏며느리잖아요. 그럼 그것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시간이 남아돌아요? 아무리 자율근무라고 해도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출퇴근 못해요. 나도 야근 많고 바쁘지만 눈치 보면서 퇴근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도 제 할 도리는 해야 하니까. 이제 하다 날 가르치기까지. 동서, 이건 경우가 아니죠. 어디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가르쳐? 지금 나이 어린 형님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인 줄 몰랐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 이래서 처음부터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내가 괜히 호의를 베풀었네. 나는 정말 동서랑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손윗사람인데도 동서한테 꼬박꼬박 존대하며 배려해준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앞으로 손윗사람 대하는 법을 조금 가르쳐야겠어요. 이제부터 존대 없이 반말할 거야. 나이 어리거나 말거나 난 형님이고 손윗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이래도 돼. 기분 나쁘면 동서가 형님 하든가. 뭐라고요? 그냥 서로 같이 하자는 말인데 뭘 이렇게 유치하게 받아들여요? 뭐, 유치? 이게 진짜, 야! 이게 어디서 위아래 없이 훈계질이야? 내가 너한테 그딴 말이나 듣자고 결혼한 줄 알아? 시끄럽고! 내가 하라면 그냥 군말 없이 내라고 해! 한 번만 더 이러쿵저러쿵 말대꾸하면 정말 가만 안 둬! 어머니께 네가 버릇없이 기어오른다고 다 이야기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어머니께 이른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요? 어디 마음대로 해요. 하나도 겁 안 나니까. 형님은 어머니께 이른다며 저를 협박했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어머님을 도와 음식 준비했어요. 그러니 제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어머님도 모르지 않으실 거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어머님께서 제대로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형님은 제대로 독이 오른 말투고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형님은 기세등등한 말투로 제게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 모르게 무슨 짓을 꾸민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시댁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잔뜩 펼쳐져 있는 화장품과 스카프, 건강식품이 보였어요. 동서 왔어? 이게 다 뭐예요? 모개는 어머님 드릴 선물이지. 어머님 이거 제가 다 일일이 비교해가면서 사온 것들이에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기는 하다만 돈 많이 쓴 거 아니니? 비싸 보이는데. 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드릴 건데 아끼면 안 되죠. 그동안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맏며느리 역할도 잘 못했잖아요. 그게 너무 죄송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쇼핑하러 간 김에 어머님 생각나서 이렇게 사온 거예요. 참, 동서 거는 없어. 앞으로 동서한테 뭐 안 줄 생각이야. 기껏 생각해서 줘도 따지면서 싫다고 하니까 나도 줄 마음이 싹 사라지네. 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여기 앉아봐. 딱 보니 온갖 선물로 시모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저를 혼낼 생각이었습니다. 두고 보라고 한 게 이런 거였구나. 유치하더군요. 나이 먹고 왜 저러나 어이없었습니다. 이미 본인 편으로 다 꼬드겨 놓고 기세등등하게 쳐다보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대충 큰애한테 들었다. 너희 둘이 다퉜다면서? 다퉜다기보다는 음식 준비 좀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형님만 바쁜 거 아니잖아요. 저도 형님 못지않게 바빠요. 시댁일로 회사에 눈치 봐가면서 퇴근할 때도 있고요. 같은 며느리인데 저만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같이 도와서 하자는 뜻이었어요. 그래, 그동안 나 도와서 작은애 혼자 고생한 거 모르지 않아. 큰애도 있는데 혼자서만 고생하니 많이 힘들었겠지. 앞으로 불만 있으면 큰애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안 그래도 바쁜 애한테 뭐하러 그러니?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잘 타이를 텐데 여러모로 큰애한테 서운한 게 많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손윗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버릇없게 굴면 못 써.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다 도와주잖니. 괜히 신경 쓰실까 봐 그랬죠. 형님께서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도와주셔라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이런 제 행동이 버릇없는 건가요? 네 말뜻은 알겠지만 그래도 형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 둘 사이만 멀어질 뿐이지. 그러니 어려울 때는 나한테 이야기하렴. 어머니, 혹시 형님이 선물 사왔다고 형님 편 드시는 거예요? 뭐? 아니 얘가 사람을 뭐로 보고 내가 이깟 선물에 휘둘릴 사람으로 보여? 이러니 버릇없다고 하지. 하다 시어미한테까지 버릇없이 구는 것 좀 봐. 나는 그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다. 행여라고 둘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어른으로서 잘 해결해 보려고 부른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날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 어른이 이야기하면 알겠다고 할 것이지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해결책을 얻어가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됐다. 더 이상 듣기 싫어. 아무튼 간에 앞으로 둘 사이에 어떠한 문제도 없게 해라. 집안에서 시끄러운 일 생기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야.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으로 만난 이상 사이좋게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난 며느리 둘이 서로 싸우고 안 보고 안 좋게 지내는 거 꼴 못 본다. 그러니 작은애 너는
형님 말 잘 듣고 깍듯하게 모셔. 큰애는 손윗사람으로서 작은애를 잘 보듬어주고. 어머님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고 더 이상 이런 일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야기했다가는 괜히 혼날 것만 같아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님은 얄미운 말투로 저를 약올렸습니다. 어머님 말씀 잘 새겨드렸지? 건방지게 손윗사람 가르칠 생각 말고 앞으로 깍듯하게 모셔. 한 번만 더 버릇없이 굴면 또 어머님께 이럴 줄 알아? 그럼 오늘보다 더 크게 혼날걸? 어머니 화나면 엄청 무서우신 분인 거 알지? 봐서 알겠지만 어머님이 날 무척이나 아끼시거든. 누가 뭐라 그래도 맏며느리가 최고인 법이잖아? 고로 동서보다 내가 더 예쁨 받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나한테 잘하란 말이야. 그래야 나처럼 조금이라도 예쁨 받지 않겠어? 이 말을 끝으로 형님은 만족한 얼굴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형님이 준비한 선물에 홀랑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나도 형님처럼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서 바쳐야 하나. 똑같이 유치하게 굴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짜증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전하며 어머니께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뚝뚝하고 큰 내색이 없으셨지만 그래도 공정하고 바른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뇌물에 홀랑 넘어가실 수 있나 서운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형님 대신 집안 경조사 다 챙겼는데 어떻게 형님 편을 드실 수 있나 싶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그럴 뿐이 아니라면서 오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내색을 안 하셔서 그렇지 형수님보다 당신을 더 예뻐하실걸? 예뻐하시기는 무슨.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거기다 시댁일 다 떠넘기는 형님한테 뭐라고 꾸짖은 적도 없으셨는걸? 형님이 준비한 선물에 넘어가신 게 분명해. 에이, 우리 엄마 그럴 뿐 아니야. 분명 다른 생각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괜히 오해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봐. 남편은 분명 다른 뜻이 있을 거라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때 저는 어머님을 잔뜩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 몰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어쨌거나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최대한 형님과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하자 다짐했어요. 상종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님 말씀만 듣고 형님과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앞불싸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어머님이 아프시다는데 당연히 와봐야죠.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어머님에게는 지병이 있었고 가족 모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수시로 시댁에 들러 어머님을 챙겼어요. 형님네는 먼 곳에 살다 보니 우리 부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잦은 야근으로 며칠 소홀했더니 그 틈에 어머님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남편도 회사 일로 정신이 없던 때였거든요. 어머님은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프다고 표현도 잘 안 하셨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마셔라. 아프면 아프다고 얼른 연락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과 형님이 병원에 도착했고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도 안 챙기고 뭐 하는 거냐고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동서,
대체 뭐 하는 거야? 가까운 데 살면 잘 챙겨드려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몸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이게 뭐야? 작은 애한테 뭐라 할 거 없어. 일 때문에 바쁜 것 같길래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야.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병원 갈 일이 있거나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바로 연락하셨어야죠.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동서, 잠깐 나 좀 봐봐. 형님은 제게 뭐라 하게 바빴고 어머님은 제 탓이 아니라며 말리셨습니다. 그러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지 기운 없는 모습이었어요. 형님은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어머님은 눈을 감고 잠을 청하셨습니다. 보나마나 어머님 하나 제대로 못 챙겨드리냐 본격적으로 잔소리하려나 보다 했어요. 그러나 형님은 제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 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저더러 어머님을 모시고 살라고 하더군요. 저더러 어머님을 모시라고요? 그럼 어머님 혼자 저렇게 둘 거야? 가까이 사는 동서가 챙겨야지. 남편이랑 오면서 이야기 끝냈어. 우리가 모시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동생네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때? 괜찮지? 남편이랑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둘 다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모셔요? 형님이 모시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겠어요? 아주버님 자영업 하시니까 시간적 여유 있으시잖아요. 가게 문 오후에 여니까 낮에는 아주버님이 보시고 저녁에는 형님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영업한다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 가게 문만 늦게 여는 거지. 바쁘긴 매한가지야. 그리고 회사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 집안일도 잘 못하는데 무슨 고생을 하라고. 싫어. 그냥 동서가 모셔. 동서는 나와 달리 집안일도 잘하잖아. 그리고 살던 동네에서 계속 지내시는 게 낫지. 친구분이면 뭐며 다 여기 있잖아.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어머님을 위한 최선은 동서네가 모시는 거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모셔. 아니, 모실 그릇이 못 돼. 그래도 이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그렇고 형님네도 그렇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어떤 게 어머님을 위한 최선인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협의는 무슨 협의? 동서 지금 어머님 모시기 싫어서 수쓰니? 그동안 어머님 잘 챙겨드렸잖아. 하던 대로 해. 모시기 싫다는 게 아니라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서, 지금 나 가르쳐? 윗사람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할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그때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어디 한번 아픈 어머니께 말씀드려볼까? 동서가 또 버릇없이 군다고? 형님,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동서네가 모시면 되잖아. 동서네가 안 모시면 그냥 요양원에 모실 거야. 그럼 어머니는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우울해하실걸? 병원에서 돌봐준다고 해도 자식만 하겠냐고. 동서는 어머님이 그렇게 마음고생하다 가셨으면 좋겠어? 동서네가 계속 모시기 싫다고 고집 피우면 어머님만 힘들어져.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문제도 다 동서네 잘못이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우린 곧 죽어도 안 모실 거야. 딱 봐도 어머님을 모시고 싶지 않아서 제게 떠넘기려는 거였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꼼짝 못하기 때문에 형님 뜻에 따른다고 했을 거예요. 어쩌면 저희 부부보다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저희 보고 모시라면서 떠넘기는 게 불쾌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어머님 챙기는 척하면서 아양 떨더니 아픈 어머님을 나몰라라는 게 정말 웃기더군요. 거기다 저희가 안 모시면 요양원에 확 보내버릴 거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일하고 있는 상태고 시모를 모시고 사는 건 며느리로서 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부담될까봐 말도 안 하고 참는 어머님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홀로 요양병원에서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양병원에 계실 정도로 건강이 심하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
지금보다 더 바삐 움직여야겠지만 그래도 모시고 사는 쪽으로 결단을 지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것보다 같이 지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머님은 싫다고 거절하셨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같이 지내자고 설득했습니다. 크게 내색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고 고마워한다는 것을요. 어머님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동안 집안일을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저희를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어머님과 우리 부부는 한 집에서 나름대로 어우러지며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하루는 어머님이 저를 앉혀놓고 통장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어머님이 건네주신 통장을 열어 확인해 보니 몇백만 원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왜 주시는 거냐고 묻자 그동안 본인을 모시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남편과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나 챙기느라 고생해서 이걸로 재밌게 놀다 오라고 주는 거야. 너무 많은데요? 모자란 것보다는 낫지. 돈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게 좋은 시간 보내다 와. 에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요. 이 정도면 셋이 함께 해외여행 다녀와도 되겠어요. 어머님 두고 어떻게 둘이 가요? 글쎄, 내 걱정은 할 것도 없어. 너희 여행 가 있는 동안 난 큰애 집에 있을 거다. 형님 집이요? 갑작스런 여행에 설레기도 했지만 어머님만 두고 둘이 다녀오는 게 맞는 걸까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형님 내에 있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과연 형님이 괜찮아 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형님이 싫어할 것 같다고 했더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며 다 생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어머님이 여행 보내주신다는 걸 형님에게 슬쩍 흘리려고 하더군요.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나 싶었지만 다 뜻이 있겠지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대로 저는 형님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어머님을 잘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그러자 다음 날 형님은 잔뜩 뿔난 표정으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어머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돈으로 동선에 여행 보내주신다면서요? 그래, 그게 뭐 어떻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래? 당연히 찾아올 만하죠. 저희는 쏙 빼고 동선에만 주시는 거잖아요.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차별하세요? 동선에 여행 간다는 말 듣고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께 잘해드렸는데요. 건강식품이며 화장품이며 다 제가 사드렸잖아요. 그렇게 잘한 맏며느리는 나 몰라라고 왜 동선에 여행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네가 나한테 잘했다고? 글쎄다. 난 작은애한테 날 떠넘긴 거로 아는데. 네?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떠넘기기는 언제 떠넘겨요? 저희는 모실 상황이 안 되고 아무래도 동선애가 낫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모신 거죠. 너는 내가 그렇게 바보인 줄 아니? 시어머니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해라. 내가 그때 작은애 불러서 말한 기억 안 나나 본데 위아래 없이 막무가내를 구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다. 네가 아무리 둘러대도 작은애한테 나 떠넘긴 거 나 다 알아.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지난 일 네가 한 행동이라 반성해라. 똑같은 며느리라고? 네가 언제 며느리 노릇한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어디 한번 말해봐. 아, 그깟 선물 쪼가리 사와서 알랑방귀 낀 거? 그건 며느리 노릇이라고 말 못하지. 나한테 돈 쓴 게 그리 아까우면 도로 다 가져가라. 어머니는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가방을 들고 나오시며 형님 앞에 툭 내려놓으셨어요. 형님은 이게 뭔가 싶어서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간 형님이 주신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나 그동안 네가 나한테 준 것들 건드리지도 않았다. 사용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 도로 가져가. 아니, 이걸 왜? 왜긴 왜야? 내가 네 속셈을 모를 것 같아? 이딴 선물로 작은 애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잖아.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기 싫고 대충 작은 애 부려먹어서 때우려던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 이럴 거면 뭐하러 받았냐고? 네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본 것뿐이야. 그동안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이래도 되나 싶었지? 이깟 선물 몇 개 챙겨주면 네 편이라 단단히 착각했을 텐데 정신 차려라. 네가 날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딴 뇌물에 너한테 놀아날 사람이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럼 왜 제 편 들어주신 건데요? 동서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야단치셨잖아요. 나 네 편 들어준 적 단 한 번도 없다. 작은 애를 위해서 한 소리지. 아무리 네가 잘못했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버릇없게 구는 건 잘못한 행동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가르친 것뿐이야. 네 그릇이 어떻든 어쨌거나 이 집의 맏며느리고 작은 애한테는 손윗사람이니까 흠 잡힐 일 만들지 말란 소리였어. 거기다 작은 애가 너한테 뭐라고 한들 얻을 게 뭐 있겠니? 괜히 속만 상하고 말지. 나한테 도움 청하면 시어머니로서 내가 너를 나무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한 거야. 그걸 둘이 오해해서 들었지만 작은애 너도 오해했지? 내가 큰애 편을 두는 줄 알고 다 너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 내가 이깟 선물에 휘둘릴 사람으로 보이던?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큰 뜻이 있었구나 싶고 지난날 어머님을 오해했던 게 부끄러울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제게 한 말이 딱 생각났습니다. 어머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분명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했던 게 이제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그린 큰 그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며느리 노릇 한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작은 애만 여행 보내주니까 그렇게 배가 아팠니? 그럼 너도 날 모시든가. 작은 애랑 똑같이 몇 달 동안 날 모시면 너도 여행 보내주마.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요? 어머니, 정말 크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동서한테 떠넘긴 거 아니에요. 정말 모실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남편이랑 제가 일로 얼마나 바쁜지. 작은 애는 일 안 한다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바빠. 일하면서 여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뭐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을 만큼 몸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유난이야. 사실 내가 너희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던 거 다 쇼한 거다. 나 너희들한테 짐될 만큼 몸 관리 엉망으로 안 했어. 내 뱃속에서 똑같이 나온 자식이라고 해도 정말 날 위하는 자식이 누구일까 궁금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본 거야. 그래서 나 죽으면 내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재산 다 작은 애한테 물려줄 생각이다. 너희들한테는 이런 한 장도 못 줘. 어머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자식인데 생각해 주셔야죠.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날 모시던가. 그럼 여행도 보내주고 재산도 어느 정도 챙겨주마. 어때? 난 바로 짐 챙겨서 너희 집으로 들어갈까? 아니, 그건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친다면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난 그런 자식과 며느리에게 내 재산 물려줄 생각 없다. 아, 그리고 온 김에 이것도 말아마.
내가 살던 집 처분한 돈에 남편이 물려준 재산까지 합해서 작은 애한테 다 물려줄 생각이다. 그러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산을 전부 동선이한테 물려주신다고요? 이건 아니죠. 어떻게 어머님이 저희를 버리실 수 있으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잘했잖아요. 꼭 모시고 살아야지만 제대로 된 도리를 다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어머니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게 상처라도 받으면 어쩌려고요? 이 집안 장남을 그리 무시하실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찌랑 원통이 하시겠냐고요. 그건 네가 걱정할 것도 없다. 내 뜻이 곧 그의 뜻이니까. 날 생각해주는 자식과 며느리에게 내 재산 물려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마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줄 거다. 동생한테 날 떠넘기고 나 몰라라는 너희들을 보고 괘씸하다 하겠지.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어머님을 동선에 떠넘긴 게 아니라 잘 모시려고 준비할 시간을 번 것뿐이에요. 어느 정도 준비되면 어머님 모시려고 오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그럼 얼마나 잘 모시려고 준비했나 구경할 겸 며칠 너희 집에서 지내야 되겠다. 마침 내가 작은 애들한테 여행 다녀오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너희 집에 있을 참이었거든. 다음 주에 여행 간다니까 다음 주 주말에 나 데리러 오거라. 저희 아직 어머님 모실 준비 안 됐어요. 뭐하러 오세요? 불편하실 게 뻔한데. 그러지 말고 동선이랑 같이 여행 다녀오세요. 그래, 그럼 되겠네. 동서,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가야지. 어떻게 어머님을 쏙 빼놓고 둘이서만 갈 생각을 해? 내가 가기 싫다고 했다. 안 그래도 같이 가자고 여러 번 말했는데 늙으면 놀러 가는 것도 귀찮아. 그냥 너희 집에서 푹 쉬련다. 그러니까 참말 말고 주말에 나 데리러 와. 어머님의 말씀에 형님은 별다른 대꾸도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돌아가고 나서 어머님은 드디어 집안의 질서가 제대로 선 것 같다며 흡족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지난날 오해해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그러자 괜찮다며 본인도 오해했을 거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큰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괜찮다. 내가 워낙 표현을 잘 못하니 오해할 만도 하지. 나라도 오해했을 거야. 너한테 진작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생각하며 이렇게 시간에 맡겼어. 그랬더니 네가 얼마나 날 생각해 주는지 더욱 절실히 알게 되었단다. 형님 편드는 시어머니라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내게 섭섭하고 모시고 살기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런데도 넌 날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그간 가만히 널 살펴봤어. 그리고 깨달았단다. 내가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들였구나 하고 말이야. 어머니, 그간 나 모시느라 고생 많았다. 나한테 많이 섭섭했지? 나한테 다 떠넘기는 나이 어린 형님의 편들어주지 않은 시어머니의 마음고생 많았을 거야. 그런데 아가, 시어머니란 자리가 그런 것 같다.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 나는 큰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내 소중한 며느리들이야. 그러니 큰애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 그리고 너한테는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구나. 맏며느리 대신해서 집안 제사며 명절이며 내 곁에 열심히 챙겨준 거 정말 고맙다. 그리고 날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 마음도 고맙구나. 그간 모든 오해를 푼 저와 어머니, 그날 어머님의 큰 뜻에 깨달음을 얻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님의 큰 뜻과 속을 헤아리려면 난 한참 멀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저렇게 현명한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날의 오해를 다 풀고 나니 어머님과 저의 사이는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무뚝뚝하시던 어머님도 전과 달리 저를 더 챙겨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님을 잘 따르며 잘 모셨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어머님이 건네주신 돈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은 형님 집에서 며칠 지내셨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형님이 제게 전화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고는 얼른 어머님을 모시고 가면 안 되겠냐면서 사정했습니다. 저희가 여행 가 있는 동안 어머님이 형님을 쥐잡듯 잡으신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재산 받으려면 어머님께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형님을 약올렸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어머님은 형님 내에 더 있겠다고 하시네요. 이참에 점수 딴다고 생각하고 잘 모셔보세요. 나중에 어머님께 재산 받으려면 모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 많이 예뻐하시는 거 아시죠? 형님도 저처럼 예쁨 받으려면 그만한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뭐? 동서,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우리 다시 전처럼 사이좋은 형님 동서 사이로 지내자. 나 정말 어머님 때문에 숨 막혀 못 살 것 같아. 우리 집에 몇 달 더 계신다고 하셨지만 동서가 데리러 오면 마지못해서 따라가지 않으시겠어? 이번에 나 도와주면 나중에 재산 물려받을 때 동서는 좀 더 챙겨줄게. 내가 진짜 약속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그래, 전처럼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존대하자. 아니, 동서는 말 편하게 해도 돼. 나만 존대할게. 그러면 나한테 쌓인 앙금이 조금이나마 풀어지겠어? 어머님 때문에 힘들기는 여간 힘들었나 봅니다. 자존심 세던 형님이 먼저 죽는 소리를 다 하고 말이에요. 저는 재산 더 받을 필요 없고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고 싶다며 부탁 못 들어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예의 있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조금이라도 도와줄 일이 생기지 않겠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형님은 죽는 소리 하며 도와달라고 하소연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간신히 웃음을 참고 힘내라는 말만 전했어요. 어머니는 이참에 형님을 가르치고자 단단히 마음먹으셨나 봅니다. 덕분에 저는 더 이상 형님 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 뒤로 형님은 제게 예의 있게 행동하셨고 저는 그간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번 일로 형님과 잘 지낼 생각은 없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지금은 어머님 때문에 제 눈치 보는 거지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시 성질 부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요. 그리고 형님을 상대할 때 어머님처럼 현명하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무튼 어머님의 형님 참교육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최고죠? 제 사이다 사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재미있는 사건이 생기면 이어서 사연 보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